자, 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기단과 전선. 일단 기단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기단. 기단. 공기 덩어리. 그지? 공기 덩어리. 그냥 공기 덩어리는 아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그래서, 특징이 그 머무르는 장소와 똑같아지는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시베리아 지방과 같은 아주 추운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거기 위에 이렇게 큰 공기 덩어리가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시베리아는 겁나 춥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 공기 덩어리 오래 떠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 덩어리도 기온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추우면 한랭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한랭. 시베리아가 추운 동네이다 보니까 거기 오래 떠 있는 공기 덩어리도 춥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대륙 한복판이니까 이 바닥에서 이 증발되는 수증기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기 안에도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건조하다 보니 이 공기 덩어리 안에도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이 수증기도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건조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적은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그 머무르는 지역의 성질하고 공기 덩어리 성질이 비슷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공기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더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서해바다 같은 데로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서해바다. 공기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서해바다로 오면 시베리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따뜻하니까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차가운데 아래쪽이 점점점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럼 아래쪽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구름이 생긴다 이거지. 게다가 여기가 바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륙에 있을 때와는 달리 바닷물이 막 증발하면서 결국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수증기가 많아졌는데 그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그 결과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서 뭐 많은 양의 비를 내리거나 뭐 눈을 내리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해바다, 서해안 쪽에 겨울 되면 폭설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단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단의 변질. 그치? 그래서 기단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 어떤 날씨에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기단들은 결국 이제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기단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여기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계절별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자,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극 가까운 데 가면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오호츠크해 위에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 앞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이죠. 태평양? 태평양에서 이쪽은 이제 북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지역에 저 중국에 가면은 양쯔강 기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쯔강 기단이 있단 말이지. 자, 이거 지웁시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 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나가 굳이 더 나온다고 하면 저쪽, 적도 근처에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적도 기단은 그냥 이거, 뭐 나중에 하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 기단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 장소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 성질이 그 장소와 비슷해졌을 거란 말이지. 이 기단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눠봅시다. 나눠보면은, 자, 얘네들은 어쨌든 대륙에 있는 애들이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매우 건조하다. 그치? 대륙에 있으니까 건조하다. 반면에 지금 뭐 적도기단이라든지 북태평양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습하다.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적도에서 북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니까 위도가 높아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베리아는 굉장히 위에 있으니까 춥다 이거지. 한랭. 그 다음에 오호츠크에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한랭.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은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곳이니까 우리나라 따뜻하니까 양쯔강 따뜻하더라. 온난. 그 다음에 이제 적도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더라. 고온.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굳이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성질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오호츠크 기단은 한랭 다습. 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적도 기단은 뭐 고온 다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기단들이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냐 이거죠. 어느 계절에.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느냐. 얼마 전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였잖아. 그지? 북태평양 기단 영향이다. 하나씩 해보면 일단,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 지금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봄이나 가을에는 날씨가 비슷한데, 바로 이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에 이제 대표적인 날씨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따뜻해졌다 싶은데 갑자기 살짝 추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꽃샘추위. 그래서 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기압적이야 나오게 되는데, 양쯔강이 따지면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래서 이 기단이 영향을 끼칠 때는 얘가 고기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막 움직여.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얘가 오면 맑고 가면 흐리고 오면 맑고 가면 흐리고서 봄철 날씨는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 계절을 따지지 않는 게, 예전에는 봄에 황사 같은 게 많이 찾아왔죠. 황사. 자, 그래서 뭐 이제 봄을 대표하는 봄철에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봄철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어봤고, 가을도 날씨가 비슷하죠. 가을도 날씨가 비슷하고, 뭐 요즘 같은 날씨가 이제 가을인데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도 있지. 그리고 뭐 천고, 마비. 그래서 가을철도 봄하고 날씨가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봄이 끝나면 뭐 3, 4, 5월? 요즘은 뭐 5월달만 해도 덥기는 한데,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여름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초여름에 일단 오호츠크 기단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장마 진단 말이에요. 뭐 작년,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이 장마전선 요거 꼭 물어볼 겁니다. 요거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을 만드는 기단은 누구하고 누구냐.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오호츠크 기단하고 바로 요놈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근처에 있죠. 북태평양 기단도 이렇게 세력이 세지고 오호츠크 기단도 이렇게 세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마전선은 오호츠크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7월 말까지 이제 장마가 온 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진 여름이 오죠. 여름? 바로 여름에는 요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거지,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츠키 기단이 막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막 이렇게 힘겨루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태평양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덮어버리면 너무너무 더운 이제 여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너무 더우면 폭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 열대야라고 하죠, 열대야? 보통 뭐 한밤에 기온이 2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열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폭염, 그 다음에 열대야, 뭐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 배운 건데, 그 이제 계절풍이라 그래서 여름에 이제 남동 계절풍이라는 바람이 불립니다. 그래서 아마 계절풍에서 배웠을 텐데,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어서 이렇게 이제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게 남동 계절풍인데, 그래서 아까도 양쯔강 계단에서 얘기했지만 얘도 따지면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불어오니까 여름에 부는 바람은 겁나 습하고 겁나 덥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여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보통 늦여름이라고 하죠. 태풍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도기단은 우리가 태풍은 보통 9월달,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도 아니고 뭐 한 7월 말쯤 뭐 이렇게 8월달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늦여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기단은 요 이제 적도기단이라고 하는, 그냥 이걸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여름에는 이게 주고, 그다음에 가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겨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겨울에는 여름과 반대로 북서계절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북서 방향에서. 그래서 북서계절풍. 그래서 겨울에 부는 바람은 여름에 부는 바람에 비해서 어때? 대륙 쪽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갑고, 칼바람이라고 표현하죠. 칼바람. 북서계절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겁나 춥잖아, 한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었다만 그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기단이 따뜻해지면서 폭설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죠? 폭설.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게 겨울이 끝나가면 이제 봄이 오는 건데, 겨울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 좀 약해져. 그래서 잠깐 따뜻해졌다가 또 얘가 좀 세지면 또 추워졌다.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3한4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오지게 춥고 갑자기 오지게 더워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5개의 기단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필수적으로 이 4개의 기단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만 장마전선이라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났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뜨겁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차갑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가 만났는데 같은 공기이긴 하지만 얘는 따뜻하고 얘는 차가우면 얘네가 바로 안 섞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조에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찬물 넣어놔. 찬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이라고 합시다. 뜨거운 물을 딱 넣어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 안 되니까는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 잉크를 좀 살짝 풀어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다가는 우리 이제 파란색 잉크를 이렇게 이제 풀어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칸막이를 싹 없애는 거야. 그러면 같은 물이니까 섞여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뭐 공기도 마찬가지인데 차가운 놈은 무겁고 따뜻한 놈은 가볍기 때문에 얘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차가운 물은 이렇게 밑으로 깔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에 위치하면서 얘네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로 안 섞이고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지면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경계를 이룬 그 경계면이 땅하고 만난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바로 뭐라 하는 거냐면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 그러면 그때 이제 요 경계면은 우리가 전선면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뭐 얘네들처럼 얘하고 얘처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섞이지 않고 한동안 섞이지 않고 그 경계를 이룬 지점이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전선에서 경계를 이뤘는데 그게 땅하고 만난 지점을 우리가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선의 종류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크게 이제 너희가 공부하다 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시험에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2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전선의 종류 첫 번째는 할렘전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온난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온난전선. 자, 할렘전선 뭐야? 할렘전선. 할렘, 춥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니까 얘네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 이렇게 밀고 가. 혹은 뭐 따뜻한 공기 이렇게 밀고 가면 이 전선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왜 할렘전선이냐면 전선이 나를 지나가는 거야. 나를 지나가면 추워지니까 그래서 할렘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봐둬야 되는데 자, 왜 추워지게 되는지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다. 이쪽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기니까 둘 다 움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온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난 거야. 만나면 어떻게 돼? 차가운 놈은 아까 무겁다 그랬고 따뜻한 놈은 가벼우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계가 생기니까 그때 차가운 놈은 들어가려고 하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기 이제 전선면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지. 그리고 요 지점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할렘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할렘전선의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그림 그려놨잖아요. 좀 전선면이 좀 급해요. 그래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면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 자, 특징을 적어보면 전선면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그래서 공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야.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그 결과 저군형 구름이라는 게 생긴다. 자, 근데 그 저군형 구름이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폭은 좁고 두께는 두꺼우니까 소나기가 오는 거야. 소나기.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 의해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차가운 공기, 따뜻한 얘는 가만히 있다고 치면 얘가 계속 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밀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전선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겠네? 그럼 그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의 뒤쪽으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선 뒤쪽으로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저군형 구름.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게 돼요. 그렇지? 구름이 두꺼우니까 비는 많이 내리는데 그 이렇게 폭은 좁으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거다. 좁은 지역 소나기가 내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추워지는 이유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따뜻한 공기 딱 서 있단 말이야. 지금 따뜻해. 근데 자, 이 전선이 이렇게 이동하면 나를 지나가면 이렇게 내가 이제 결국 차가운 공기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 자,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럼 봐라. 따뜻한 공기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차가운 공기 날 덮었어.
공기가 차가우니까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면서 오히려 기온은 내려가고 기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기압은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 좀 이따 이제 온난전선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얘는 이동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의 특징,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특히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표 주어주고 한랭전선, 온난전선 써있고 특징들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이렇게 주로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온대저기압,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하려고 이 전선을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온대저기압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올 텐데, 요쪽은 있잖아, 바람도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거든. 그런데 요 따뜻한 쪽은 이렇게 남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전선 전에는 내가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북서풍이라는 바람으로 바뀌어요. 요거까지는, 근데 나중에 온대저기압을 배우면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랭전선에서 그럼 이제 이 전선이랑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에 표시할 때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데, 빨간색이 춥겠어, 파란색이 춥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파란색이 더 차가운 느낌이 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전선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 그럼 전선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하고 이걸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게 한랭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한랭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한랭전선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 참고로 또 가는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고 이게 차가운 공기다. 근데 일단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호는 꼭 외워주십시오. 기호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온난전선으로 갑시다. 자, 그림이 중요하단 말이야. 한랭전선도 이 그림.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한랭전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온난전선도 마찬가지야. 온난전선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쪽에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따뜻한 공기인 거야. 왼쪽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 공기 쪽 온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게 둘이 만나잖아. 만나는데 얘는 얘처럼 파고들지 못하지. 가벼우니까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경계가 생긴 거고, 그 경계 면이 이 땅하고 만난 이 지점이 바로 전선인 거야. 그래서 온난전선 이렇게. 그럼 한랭전선과 마찬가지로 따뜻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만 경사가 얘에 비해서 어때? 좀 완만하단 말이야. 완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좀 상승하는 게 얘에 비해서는 완만하단 말이야.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공기가 상승하긴 하는데 살살살살 상승하면서 구름이 얘처럼 두껍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치원형 구름이 생긴다. 치원형 구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이 구름이 얇으니까 비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거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좁은 지역 소나기, 얘는 넓은 지역 이슬비. 넓은.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전선이 이동하긴 이동해요. 근데 이제 얘는 얘가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니까 이 한랭전선보다는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해. 근데 어쨌든 그 이동하는 거에 앞쪽으로 생기지. 그래서 한랭전선은 전선이 가는 방향의 뒤쪽으로 구름이 생겼다면, 온난전선 이 구름이 전선의 앞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선의 앞쪽.
전선이 가는 쪽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오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할렌전선 똑같아. 온난 전선이니까 뭐 천천히 가긴 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지금 차가운 공기에 있단 말이야. 춥단 말이야. 근데 온난 전선이 예를 들어 나를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온난이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덮게 되니까 얘는 한랭 전선과 반대로 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기온하고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통과하고 나면 기압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이동 속도는 느리다. 이동 속도는 느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그냥 지금은 암기만 해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뭐가 부냐면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선이 지나가서 이렇게 덮고 나면 바람이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람은 전선이 나를 지나가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었는데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남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비교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기호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시고 전선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해서 취해주면, 이게 만약에 이제 너희가 일기도라는 지도를 봤을 때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 온난 전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의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전선, 이제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특히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전선이 있냐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얘네가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요 그림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랭 전선이 되는 거예요. 한랭 전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난 전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온난 전선이 되는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는 빨라. 근데 얘는 느려.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어떻게 돼? 가다 보면은 따라잡혀요. 그래서 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같이 가다 보면 따라잡혀서 겹쳐. 그럼 그 겹쳐서 만들어지는 전선. 뭐 이런 식이 돼.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색 전선이다 이렇게 해요. 패색. 그러니까 세 번째로 패색 전선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너희는 뭐 이게 자세한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니까 그냥 패색 전선이라는 거는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겹쳐지는 거다. 겹쳐져서 만들어진 전선이 패색 전선이다. 왜 겹쳐지느냐? 한랭 전선이 더 빨라서 그래서 겹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게 1번이고 뭐 예를 들어 이게 2번이고 전선의 종류 중에 이게 3번이라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아까도 얘기한 거야. 정체전선이라는 게 정체전선. 말 그대로 정체는 뭐야? 우리 교통정체라고 하잖아. 가다 차 막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선인데 얘네처럼 전선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오래. 정체전선, 대표적인 정체전선은 바로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마전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랫동안 비를 내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온다 이거지. 그러면 자, 요거는 아까 뭐 외우라 그랬지? 장마전선은 무슨 기단하고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하필이면 만나도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요 둘이 만나서 장마전선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라 라고 내가 강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선의 종류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도 기호가 있겠지? 자, 회색 전선은 봐봐.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얘가 빨라서 얘를 따라잡은 거야. 그래서
이 한랭전선 기호하고 온난전선 기호를 그냥 같은 방향으로 합쳐서 그리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난전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한랭전선도 가고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게 이제 회색전선을 뜻하는 기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호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 위에 쪽에 오호츠크 기단이 이렇게 만난 거라서 위쪽은 차갑고 따뜻한 애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차가운 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니까 기호 두 개를 쓸 때 한랭전선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서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기호를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표시해주면 이게 바로 정체전선이라는 전선의 기호가 된다. 그래서 장마전선 기호는 무조건 요거 나오는 거니까 요거 꼭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라는 건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경계를 이룬 거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배운 거는 이 뒤에 나오는 온대저기압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 자, 온대저기압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의 종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기단과 전선. 일단 기단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기단. 공기 덩어리. 그지? 공기 덩어리. 그냥 공기 덩어리는 아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그래서 특징이 그 머무르는 장소와 똑같아지는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시베리아 지방과 같은 아주 추운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거기 위에 이렇게 큰 공기 덩어리가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시베리아는 겁나 춥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 공기 덩어리 오래 떠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 덩어리도 기온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추우면 한랭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한랭. 시베리아가 추운 동네이다 보니까 거기 오래 떠 있는 공기 덩어리도 춥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대륙 한복판이니까 이 바닥에서 이 증발되는 수증기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기 안에도,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건조하다 보니 이 공기 덩어리 안에도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이 수증기도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건조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적은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그 머무르는 지역의 성질하고 공기덩어리 성질이 비슷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공기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위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더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서해바다 같은 데로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서해바다. 공기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서해바다로 오면 시베리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따뜻하니까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차가운데 아래쪽이 점점점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럼 아래쪽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구름이 생긴다 이거지. 게다가 여기가 바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지, 대륙에 있을 때와는 달리 바닷물이 막 증발하면서 결국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수증기가 많아졌는데 그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그 결과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서 뭐 많은 양의 비를 내리거나 뭐 눈을 내리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해바다, 서해안 쪽에 겨울 되면 폭설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단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단의 변질. 그지? 그래서 기단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 결국 어떤 날씨에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기단들은 결국 이제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기단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여기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계절별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자,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극 가까운 데 가면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오호츠크해 위에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 앞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이죠. 태평양? 태평양에서 이쪽은 이제 북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지역에 저 중국에 가면은 양쯔강 기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쯔강 기단이 있단 말이지. 자, 이거 지웁시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 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나가 굳이 더 나온다고 하면 저쪽, 적도 근처에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적도 기단은 그냥 이거, 뭐 나중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 기단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 장소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 성질이 그 장소와 비슷해졌을 거란 말이지. 이 기단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눠봅시다. 나눠보면은 자, 얘네들은 어쨌든 대륙에 있는 애들이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매우 건조하다. 그치? 대륙에 있으니까 건조하다. 반면에 지금 뭐 적도기단이라든지 북태평양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습하다.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니까 위도가 높아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베리아는 굉장히 위에 있으니까 춥다 이거지. 한랭.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한랭. 자, 그 다음에 양쯔강은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곳이니까 우리나라 따뜻하니까 양쯔강 따뜻하더라. 온난. 그 다음에 이제 적도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더라. 고온.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굳이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성질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 다습. 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적도 기단은 뭐 고온 다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기단들이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냐 이거죠. 어느 계절에.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느냐. 얼마 전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지? 북태평양 기단 영향이다. 하나씩 해보면 일단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 딱 지금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봄이나 가을에는 날씨가 비슷한데 바로 이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에 이제 대표적인 날씨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따뜻해졌다 싶은데 갑자기 살짝 추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꽃샘추위. 그래서 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기압적이야. 나오게 되는데 양쯔강이 따지면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래서 이 기단이 영향을 끼칠 때는 얘가 고기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막 움직여.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얘가 오면 맑고 가면 흐리고 오면 맑고 가면 흐리고 해서 봄철 날씨는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 계절을 따지지 않는 게 예전에는 봄에 황사 같은 게 많이 찾아왔고, 황사. 자, 그래서 뭐 이제 봄을 대표하는 봄철에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봄철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어봤고, 가을도 날씨가 비슷하죠. 가을도 날씨가 비슷하고, 뭐 요즘 같은 날씨가 이제 가을인데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도 있지. 그리고 천고, 마비. 그래서 가을철도 봄하고 날씨가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봄이 끝나면 뭐 3, 4, 5월? 요즘은 뭐 5월 달만 되면 덥기는 한데,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여름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초여름에 일단 오호츠크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장마 진단 말이에요. 뭐 작년,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일단 이 장마전선 요거 꼭 물어볼 겁니다. 요거 꼭 물어봅니다. 장마전선을 만드는 기단은 누구하고 누구냐? 지금 여기 적어놓은 오호츠크 기단하고 바로 요놈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근처에 있죠. 북태평양 기단도 이렇게 세력이 세지고 오호츠크 기단도 이렇게 세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마전선은 오호츠크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7월 말까지 이제 장마가 온 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진 여름이 오죠. 여름. 바로 여름에는 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호츠크 기단이 막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막 이렇게 힘겨루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태평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덮어버리면 너무너무 더운 게 여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너무 더우면 폭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 열대야라고 하니 열대야? 보통 뭐 한밤에 기온이 2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열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폭염, 그 다음에 열대야 뭐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 배운 건데 그 이제 계절풍이라 그래서 여름에 이제 남동 계절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마 계절풍에서 배웠을 텐데,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어서 이렇게 이제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게 남동 계절풍인데, 그래서 아까도 양쯔강 계단에서 얘기했지만 얘도 따지면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불어오니까 여름에 부는 바람은 겁나 습하고 겁나 덥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여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보통 늦여름이라고 하죠. 태풍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도기단은 우리가 태풍은 보통 9월달,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월달도 아니고 뭐 한 7월 말쯤 뭐 이렇게 8월달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늦여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기단은 요 이제 적도기단이라고 하는, 그냥 이걸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여름에는 이게 주고, 그다음에 가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겨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겨울에는 여름과 반대로 북서계절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북서방향에서. 그래서 북서계절풍. 그래서 겨울에 부는 바람은 여름에 부는 바람에 비해서 어때? 대륙 쪽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갑고, 칼바람이라고 표현하죠. 칼바람. 북서계절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겁나 춥잖아. 한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었다만 그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기단이 따뜻해지면서 폭설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지? 폭설.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게 겨울이 끝나가면 이제 봄이 오는 건데, 겨울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 좀 약해져. 그래서 잠깐 따뜻해졌다가 또 얘가 좀 세지면 또 추워졌다.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3한4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오지게 춥고 갑자기 오지게 더워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5개의 기단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필수적으로 이 4개의 기단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만 장마전선이라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났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뜨겁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차갑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가 만났는데 같은 공기이긴 하지만 얘는 따뜻하고 얘는 차가우면 얘네가 바로 안 섞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조에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찬물 넣어놔. 찬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이라고 합시다. 뜨거운 물을 딱 넣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안 되니까는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 잉크를 좀 살짝 풀어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다가는 우리 이제 파란색 잉크를 이렇게 이제 풀어놓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칸막이를 싹 없애는 거야. 그러면 같은 물이니까 섞여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공기도 마찬가지인데 차가운 놈은 무겁고 따뜻한 놈은 가볍기 때문에 얘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차가운 물은 이렇게 밑으로 깔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에 위치하면서 얘네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로 안 섞이고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지면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경계를 이룬 그 경계면이 땅하고 만난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바로 뭐라 하는 거냐면 전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 경계면은 우리가 전선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얘네들처럼 얘하고 얘처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섞이지 않고 한동안 섞이지 않고 그 경계를 이룬 지점이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전선에서 경계를 이뤘는데 그게 땅하고 만난 지점을 우리가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선의 종류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크게 이제 너희가 공부하다 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시험에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2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전선의 종류. 첫 번째는 한랭전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온난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온난전선. 자, 한랭전선은 뭐야? 한랭, 춥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니까 얘네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 이렇게 밀고 가. 혹은 뭐 따뜻한 공기 이렇게 밀고 가면 이 전선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왜 한랭전선이냐면 전선이 나를 지나가는 거야. 나를 지나가면 추워지니까 그래서 한랭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봐둬야 되는데 자, 왜 추워지게 되는지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다. 이쪽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기니까 막 둘 다 움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온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돼? 차가운 놈은 아까 무겁다 그랬고 따뜻한 놈은 가벼우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계가 생기니까 그때 차가운 놈은 들어가려고 하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 이제 전선면이라고 해요.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지. 그리고 요 지점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한랭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랭전선의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그림 그려놨잖아요. 좀 전선면이 좀 급해요. 그래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면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 자, 특징을 적어보면 전선면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그래서 공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야.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그 결과 저군형 구름이라는 게 생긴다. 자, 근데 그 저군형 구름이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은 좁고 두께는 두꺼우니까 소나기가 오는 거야. 소나기.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 의해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차가운 공기, 따뜻한 얘는 가만히 있다고 치면 얘가 계속 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밀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전선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겠네? 그럼 그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의 뒤쪽으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선 뒤쪽으로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저군형 구름.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게 돼요. 그렇지? 구름이 두꺼우니까 비는 많이 내리는데 그 이렇게 폭은 좁으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거다. 좁은 지역 소나기가 내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추워지는 이유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따뜻한 공기 딱 서 있단 말이야. 지금 따뜻해. 근데 자, 이 전선이 이렇게 이동하면 나를 지나가면 이렇게 내가 이제 결국 차가운 공기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 자,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거지. 내려간다. 그럼 봐라. 따뜻한 공기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차가운 공기 나를 덮었어. 공기가 차가우니까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면서 오히려 기온은 내려가고 기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기압은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 좀 이따 이제 온난전선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얘는 이동하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한랭 전선의 특징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특히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표 주어주고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써있고 특징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주로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온대저기압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하려고 이 전선을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온대저기압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올 텐데 요쪽은 있잖아 바람도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거든. 그런데 요 따뜻한 쪽은 이렇게 남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전선 전에는 내가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한랭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북서풍이라는 바람으로 바뀌어요. 요거까지는 이거 이제 나중에 온대저기압을 배우면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랭 전선에서 그럼 이제 이 전선이랑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에 표시할 때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데 빨간색이 춥겠어? 파란색이 춥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파란색이 더 차가운 느낌이 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전선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 그럼 전선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게 한랭 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한랭 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한랭 전선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러면 참고로 또 가는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고 이게 차가운 공기다. 근데 일단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호는 꼭 외워주십시오. 기호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온난 전선으로 갑시다. 자, 그림이 중요하단 말이야. 한랭 전선도 이 그림.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한랭 전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난 전선도 마찬가지야. 온난 전선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쪽에 똑같이 그리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따뜻한 공기인 거야. 왼쪽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둘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 공기 쪽 온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게 둘이 만나잖아. 만나는데 얘는 얘처럼 파고들지 못하지. 가벼우니까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경계가 생긴 거고, 그 경계 면이 이 땅하고 만난 이 지점이 바로 전선인 거예요. 그래서 온난 전선 이렇게. 그럼 한랭 전선과 마찬가지로 따뜻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만 경사가 얘에 비해서 어때? 좀 완만하단 말이에요. 완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좀 상승하는 게 얘에 비해서는 완만하단 말이에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공기가 상승하긴 하는데 살살살살 상승하면서 구름이 얘처럼 두껍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치문형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치문형 구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구름이 얇으니까 비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거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좁은 지역 소나기, 얘는 넓은 지역 이슬비. 넓은.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전선이 이동하긴 이동해요. 근데 이제 얘는 얘가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니까 이 한랭 전선보다는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동하는 거에 앞쪽으로 생기지. 그래서 한랭 전선은 전선이 가는 방향의 뒤쪽으로 구름이 생겼다면 온난 전선 이 구름이 전선의 앞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선의 앞쪽. 전선이 가는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오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한랭 전선 똑같아. 온난 전선이니까 뭐 천천히 가긴 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지금 차가운 공기에 있단 말이야. 춥단 말이야. 근데 온난 전선이 예를 들어 나를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온난이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덮게 되니까 얘는 한랭 전선과 반대로 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기온하고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통과하고 나면 기압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이동 속도는 느리다. 그 다음에 바람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그냥 지금은 암기만 해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뭐가 부냐면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선이 지나가서 이렇게 덮고 나면 바람이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람은 전선이 나를 지나가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었는데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남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비교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기호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시고 전선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해서 취해주면 이게 만약에 이제 너희가 일기도라는 지도를 봤을 때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 온난 전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의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전선, 이제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특히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전선이 있냐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얘네가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요 그림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랭 전선이 되는 거예요. 한랭 전선. 그 다음 여기는 온난 전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온난 전선이 되는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는 빨라. 근데 얘는 느려.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어떻게 돼? 가다 보면은 따라잡혀요. 그래서 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같이 가다 보면 따라잡혀서 겹쳐. 그럼 그 겹쳐서 만들어지는 전선. 뭐 이런 식이 돼.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색 전선이다 이렇게 해요. 패색. 그러니까 세 번째로 패색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뭐 이게 자세한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니까 그냥 회색전선이라는 거는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겹쳐지는 거다. 겹쳐져서 만들어진 전선이 회색전선이다. 왜 겹쳐지느냐? 한랭전선이 더 빨라서 그래서 겹쳐졌다. 그 온대적이야. 온대적이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선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 온대적이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 온대적이압에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온대적이압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이름에 나와 있지만 온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이다 이거죠. 그지? 원래 이제 열대저기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열대저기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대지방에서 형성되는 저기압, 열대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 이렇게 부르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 태풍은 뭐 우리 얼마 전에도 태풍이 왔다 갔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바람과 그다음에 많은 양의 비를 이렇게 딱 뿌리는데, 온대저기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선을 동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는 이 날씨 변화, 그 전선 때문에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되고 뭐 바람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날씨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 이제 등압선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데, 저기압은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압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사실 알려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이제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공기들이 그 저기압을 향해서 막 몰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지. 특히 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선을 동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오른쪽에는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온난전선, 우리 온난전선 기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랭전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온대지방, 우리나라 근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분단 말이야. 위도 0도하고 30도에서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그럼 편서풍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쫙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면 결국 온대저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도 그 결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앞서 배웠던 전선들의 특징을 그냥 하나로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 온대저기압을 지금 이게 위에서 본 거라면 옆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자, 요 지점, 지금 여기 파란색은 여기 한랭전선이기 때문에 우리 한랭전선 알다시피 어때?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게 되고, 따뜻한 공기는 그 전선면을 따라서 급하게 상승하면서 전선 뒤쪽으로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동시에. 이쪽으로는 자, 온난전선이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면서 치문형 구름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지. 그지? 여기가 온난전선이야. 여기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둘이 얘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한랭전선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온난전선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가 A야. 한랭전선의 뒤쪽. 여기 A라고 써놓고 B라고 써놓고 여기 C라고 써놓고 여기 가운데 B, 여기 C.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생겼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얘가 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온난전선, 뭐 한랭전선 특징 얘기했으니까 우선 여기다 적어볼까? 자, A는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떤 거예요?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고 있다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 그지? 그 다음에 자 가운데 B 지역은 어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어때? 물론 이제 저기압이긴 한데 구름이 없어. 맑고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B 지역은 맑고 따뜻한 동네다. 이렇게 맑고 따뜻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지역. 여기 온난전선의 앞쪽이겠지? 온난전선 앞쪽은 우리 온난전선 특징에서 얘기했잖아.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이슬비 오더라 이거지.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온다.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온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기압이니까 우리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ABC라고 표시된 지역에서 이렇게 바람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저기압을 향해 들어가야 되니까 A 쪽에서는 자, 우리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그러니까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불어오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방위 표시하는 거 해보면 북쪽과 서쪽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에서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현재 북서풍이 이렇게 불니다. 북서풍. 그 다음에 B 지역은 맑고 따뜻한데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위 표시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남서풍이 분다 이거죠. 남서풍. 그 다음에 C 지역은 이렇게 남동풍이 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해당되는 지역들은 날씨가 현재 이런데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편서풍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온다고 하면 C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먼저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상으로 요 날씨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 요 날씨가.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저기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이제 가운데 지역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B 지역 날씨가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더 동쪽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더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자, 요 지금 A라고 써놓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 쪽을 향하고 있다고 치면 세 번째는 요 날씨가 되겠지.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편서풍 때문에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날씨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동쪽에 써져 있는 날씨부터 점점 서쪽 날씨로 변해가는 거예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의 보면은 선생님 한랭전선 설명할 때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이 불다가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북서풍이 분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A 지역이 되니까 남서풍이 불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된다. 온난전선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내가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지역이 이제 나한테 오게 되면서 남서풍으로 바뀐다는 거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그래서 앞에 전선 얘기할 때 그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온대저기압에서는 이 날씨 변화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다 뭐 하나 더 표시를 해보자면 자, 만약에 A 지역은 지금 한랭전선의 바로 뒤쪽이니까 우리 한랭전선의 특징이 뒤쪽으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이렇게 오더라.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 범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압의 중심은 흐리거나 이제 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B금으로 표시한 거는 비가 내리고 있거나 혹은 내릴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온대 저기압은 여기서 전선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만 잘 기억을 해두자 이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얘가 가다 보면 우리 앞에서 폐색전선 얘기했지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이랑 겹쳐지게 되지.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그럼 이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그냥 간략하게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온대저기압, 요 날씨 변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